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과 함께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콩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콩팥은 아주 침묵의 장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망가지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또 증상이 생겨서 올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너무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수원내과의 구호석 원장님과 함께 신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완내과 고호석입니다. 네, 아유, 원장 너무 또 인자하시고, 네,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신데요. 제가 소개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서울 백병원에서 진료하시다가 이제 네. 얼마 전부터 이제 노원구에 있는 수원내과에서 진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예. 예, 서울백병원에서 네. 계속 교수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네. 우리 비욘디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비욘디 아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콩팥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원장님에 대해서 막 엄청 열심히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백병원에서 근무하셨을 때부터 친절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하다. 막 이런 막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 찾아보니까 환자분들과의 진료 시간을 되게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또 진료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 고민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사실 네.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유, 또 겸손하시기까지. 그리고 콩팥 자체가 네.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실례로 저희가 외래 보통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외래 진료를 볼 때 다른 선생님들 우리 환자분 진료를 한 70명, 80명 정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되게 대가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뭐 우리 보통 중과 소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신경 써서 다 챙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 네. 4시간,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면 그러면 한 30분 정도 네. 그러면 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다들 이제 힘들어 하시지만 들어오셔서 이제 궁금한 거 저도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싶고 네. 또 그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개원 얼마 전에 하셨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좀 환자분들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그렇죠. 요즘도 예. 이제 특히 이제 콩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막 이렇게 적어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제 빼곡히 이제 적어 오시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다 궁금하신데 이렇게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네네. 오셔서 이제 저랑 얘기하고 저도 질문 보면서 저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관심을 네네. 가지는 부분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수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네.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는지. 그래서 보면 83세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근데 미국이 82세입니다. 그러면 미국보다 한 살 더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엄청나요. 예. 진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근데 네. 이게 이면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건강 수명은 72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2살이요. 예, 그럼 그러면- 갭이 있네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은 병원을 많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아픈 상태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반면 미국은 79세거든요.
미국이 훨씬 건강 수명이 기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 사실 의료 시스템을 보면 우리도 절대 뒤지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요즘 오늘 콩팥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이 이렇게나 큰데 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염두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할지 예, 이런 부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주제를 좀 배워봐야겠지요. 오늘은 이제 신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워볼 텐데 먼저 이거 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제 검진하면 그 신장 기능과 관련된 어떤 지표들에 대한 예, 것도 예. 많이 나오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슬라이드도 한번 보면서 제가 슬라이드 한번 네. 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검진에서 혹시 이전에 하셨던 적이 있으면 국가검진 결과를 이렇게 펴보시고 꼭 확인해야 될 거는 혈청 크레아티닌, 그다음 추정 사구체 여과율,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요단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9년에 그 대한신장학회에서 서울 경기지방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콩팥병의 유병률을 처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전 국민의 7명 중에 1명, 한 13% 정도가 콩팥병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면서 국가검진에 이런 사구체 여과율 항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했지만 잘 이렇게 해석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혈청 크레아티닌이 뭐냐면 우리 그 몸에 있는 근육에서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콩팥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 크레아티닌으로 계산한 콩팥의 기능을 우리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검진에서는 60%로 이제 60점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60점보다 낮으면 신장내과 방문을 하세요. 아니면 내과 방문을 하세요. 진료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옆에 그 영어로 적혀 있는 시스타틴 C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혈청 크레아틴인이 굉장히 좋은 도구고 좀 저렴한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지만 이게 근육량에 따라서 영향도 받고 나이 따라서 성별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검사법을 요즘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스타틴 C로 하는 검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을 이제 그 추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콩팥 기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고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정말 사구체 여과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크레아티닌이 얼마나 하루 동안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배설이 되는지, 하루 동안 우리 소변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티닌 양을 측정을 해서 콩팥의 기능을 콩팥의 기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추정 사구체 여과율 다르게 아래쪽 사구체 여과율은 좀 더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혈중 요소 질소는 이게 또 하나 다른 방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요소 질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죠. 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마찬가지로 콩팥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데 그 배설이 잘 안 되면 혈중 요소 질소가 이제 쌓이게 되죠, 몸에서. 이제 그 수치를 보고 신장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저희가 신장 기능을 주로 평가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요거 세 가지를 이제 좀 잘 유익 있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혈청 크레아티닌이 왜 문제가 그동안 있었느냐에 보면 요거는 그 연령에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
혈청 크레아티닌이 1.2라고 했을 때 20대, 40대, 60대, 80대에 왼쪽이 사고체 여가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나이마다 다르네요. 예, 그렇죠. 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작기 때문에 같은 1.2라 하더라도 신장 기능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 수치 1.2만 본다 그러면 전산 우리 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범위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아티닌이 이게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꼭 그 아래쪽에 계산이 되어 있는 사고체 여가율을 가지고 60점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인사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이동영 원장님께서도 지금 방송 시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교수님. 네, 축하드리고 오늘 방송도 이동영 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영 원장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하는 분이신데요. 또 이제 박수정님, 아메리카노님, 호주 노가다꾸님, 김은지님께서도 지금 뭐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 두고 있으니까 예, 원장님과 이야기 나눈 후에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 기능에서 이 항상성을 또 빼놓을 수 없다고요. 이거는 예.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처음 이렇게 인사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콩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한 7가지, 8가지를 이제 챙겨서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콩팥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제 항상성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콩팥이 우리가 외부에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영향이 있을 때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 알고 계시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내용이고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하는 요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혈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은 빈혈이 잘 생겨서 피곤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게 콩팥에서 조혈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우리가 피를 잘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콩팥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슘인 조절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다가 비타민 D를 활성형 비타민 D로 만들어서 칼슘인을 더 흡수를 잘 해서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몸이 산 염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혈압 조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되게 이제 심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혈관에서 조절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콩팥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혈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이 높은 분들을 보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콩팥 기능을 우선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는 이제 수분 조절도 있고요. 그다음 전해질 조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몸의 세포들은 그 정기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정기적 균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전해질, 우리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등을 이 콩팥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우리 췌장에서도 혈당을 조절하지만 콩팥도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요즘에 요걸 타겟으로 해서 약들이 많이 나와서 혈당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체 장기 중에 물론 다 장기들이 소중하지만 네. 이렇게 기능이 많고 이렇게 기능을 많이 하는 세포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여기 신장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면은 소변, 노폐물 배설만 딱 예. 떠오르는데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혈압이랑 혈당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어서 예. 이제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 있으신 분들도 되게 좀 밀접하게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이게 옛날 그 항상 네. 그 전공의 시절 때 네, 우리 네. 요즘 전공의 선생님들 힘드시지만 네. 그 옛날에 우리 위에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네프롤로지 우리 신장 분과를 하셨던 위에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 전공의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너희 혈압은 어디서 조절하는 줄 아냐고.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다들 그 클리닉 이름이 네프롤로지 앤 하이퍼텐전 그러니까 신장 앤 혈압 클리닉으로 돼 있다고. 진짜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을 정도로 오. 굉장히 혈압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혈압 요즘에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예, 예. 이제 특히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신장내과를 방문했을 때 조금 더 뭐 약이라든지 좀 면밀하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콩팥 안에서 네네. 콩팥 자체의 기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혈압들은 또 다른 형태의 혈압이라서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뭐 밤에 잘 때도 주무실 때도 이제 계속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야간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혈압이 높다 하시면 그 혈압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니까요. 장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신장에 또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도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크레아틴인 수치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치들 에 대해서 배워봤고 신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신장 기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제 소변일 것 같아요. 예, 소변 검사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 그냥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예, 이 예. 소변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배워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변 검사 통해서 어떤 거 알 수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우리가 소변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사람이 살아오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 한번 또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그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이제 뭐 사액체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제가 소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르네상스 이전에 이제 그런 시대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플라스크에 소변을 담아서 이렇게 불빛에 비춰봐서 이렇게 소변 색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질병, 노란색은 좀 진한 색은 어떤 질병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의원급이고 아마 대학병원급인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 역사가 있네요. 예. 예. 실제 문헌을 보면 이게 이제 마투라라는 건데요. 이 비커에 이제 소변을 담아서 원격 이제 비대면 진료죠. 이게 그때부터 의사한테 소변을 가져가서 이제 색깔을 보면 이게 어떤 병이 있겠다. 이제 되게 짐작을 해서 이제 처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유로스코피라고 부르고요. 근데 19세기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방법이 좀 개발이 되고 현미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좀 더 자세히 되는 소변 분석법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현대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변의 이상을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소변 검사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국가검진에서는 요 단백만 이제 확인을 하죠. 간이 요 스틱 가지고. 근데 일반 검진에서는
요 비중부터 해서 자세한 현미경 검사까지 이렇게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요 비중을 보게 되는데 신장의 농축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농축이 잘 안 되거든요. 거꾸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의 몸은 밤에 잘 때 소변 농축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안 보러 가시는 게 그게 정상 콩팥이죠. 근데 밤에 내가 요즘에 소변을 보러 가신다 한두 번씩 그러면 콩팥 기능이 농축이 잘 못하니까 소변 농축을 잘 못해서 이게 소변 보러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비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pH라는 산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콩팥은 산염기 평형을 잘 조절하게 되는데 신장에 산 배설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산도가 또 너무 올라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염기 소변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이제 사구체 손상이라는 건데 저기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콩팥은 채처럼 되어 있습니다. 채 아시죠? 뭐 이렇게 걸르는 채인데 채가 촘촘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뇨병, 고혈압 때문에 뭐가 이물질이 끼게 되면 이게 채가 조금 넓어지거든요. 틈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로 이제 영양분이 빠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단백질이 빠지고 단백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소변에서 단백뇨가 보이게 되면 콩팥의 사구체가 필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우리가 그 혈중에 당이 180mg/dl죠. 그러니까 우리 당뇨병 기준이 공복에 126이니까 혈당이 180 이상 넘게 되면 소변에서 이게 포도당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1점이냐 2점이냐 따라서 좀 많이 증가되면 이게 당뇨병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케톤체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검진에서 케톤체 양성은 금식을 하시게 돼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당뇨병이 심한 경우도 케톤산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톤체가 양성이면 당뇨병이 좀 심한 상태구나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리로겐, 유로빌리로겐은 이게 둘 다 체크되는 경우도 있고 유로빌리로겐만 체크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갑 다 간담도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담즙이 배설이 잘 안 되거나 너무 많이 되거나 할 때는 간담도 질환이 좀 의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혈뇨는 우리 그 피 안에서 우리 헤모글로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헤모글로빈이 용혈이 될 때 그때 이제 용혈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근육이 손상돼서 나올 때도 이 혈뇨가 이게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화학적인 반응을 보는 거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혈구는 이제 요로 감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한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예. 있는 소중한 예. 검사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우리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매일 이제 소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품료 이거 뭐 괜찮은 건지 그리고 뭐 검진했을 때 뭐 단백뇨가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그 거품료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많이들 이제 외래에서도 갑자기 거품이 많아진 것 같다. 뭐 생겼다. 네. 그리고 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안 내리고 네, 안 네, 내려가고 계속 거품이 남아 있다. 또 어떨 때는 또 거품이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또 오후 되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일단은 거품료는 눈으로 봐서는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거품의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질병이 있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질병이 있다고 좀 의심을 할 뿐이지만 이게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거품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그죠 몸에 열이 날 때 또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이때도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 그 예.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변을 이제 좀 세게 봤다든지 그런 경우도 거품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이전에 우리 그 비눗방울 네.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보면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실제 이제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경계면에 물하고 공기 사이에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끼어서 표면 장력을 조금 올리기 때문에 이 거품이 생겨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단백뇨가 많으면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정상인 경우가 꽤 많아서 눈으로만 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부분은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그래도 거품이 있으면 평소보다 거품이 좀 많다 그러면 좀 한 번쯤은 이게 우리 간인 요스티 검사로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단백뇨가 네네. 왜 이제 중요한지 네. 제가 또 슬라이드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검진해서 제가 한 달에도 한 2분 정도를 뵙게 되는데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오신 분인데 분명히 이제 여쭤보면 한 3, 4년 전에 한번 혈압이 좀 높았던 적이 있고 검진해서 단백뇨가 있다고 가까운 내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몸이 좀 붓고 피곤감이 있어서 오셨는데 콩팥이 많이 나빠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단백뇨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단백뇨가 없을 경우고 이게 약간 비칠 정도 1점, 2점, 3점을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단백뇨가 없을 때에 비해서 많을수록 향후에 사구체 여과율이 이렇게 10점, 12점씩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10년간이라서 이렇게 적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나이가 40 지나면서부터 해서 콩팥 기능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의 영향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분에서 좀 더 이렇게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단백뇨가 예를 들면 이전에 검진해서 1.2점이었는데 향후에 5년, 10년 지났을 때 다른 분들보다 콩팥 기능이 뭐 5점, 10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난감하게 되거든요. 특히 제가 또 강조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러면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1년에 0.7%씩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내가 콩팥이 많이 망가지지 않고 투석을 받지 않고 내가 영위할 수 있으려면 이 단백뇨는 굉장히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제가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우리가 일반 소변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요 가로축은 검사부터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말기 신부전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발생률을 제가 본 건데요. 그러면 10년 뒤에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콩팥이 변화가 없지만 혈뇨가 있는 경우는 약간 단백뇨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말기 신부전이 그러니까 투석할 정도로 콩팥이 많이 나빠진 경우가 이렇게 증가되고 마지막으로 단백뇨와 혈뇨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배로 이상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검진 받으신 결과가 있으시면 네네. 꼭 소변 검사 한번 보시고 내가 단백뇨가 있고 또 혈뇨가 있다 그러면 꼭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저도 그 작년에 검진했을 때 단백뇨가 있다. 예.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음. 검진에서 만약에 그럼 단백뇨가 있습니다라는 소견이 나왔다면 좀 빨리 병원에 가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예. 네네. 저기 이전에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결과인데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준비를 못했는데 영국에서 그 뇌졸중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중풍이죠. 중풍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 검진 결과를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단백뇨가 있던 분들이 많더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백뇨 자체가 물론 콩팥을 나쁘게도 하지만 혈관에 혈전이 생기게 되고 이게 염증이 생기게 되니까 향후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시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는 절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단은 조금이라도 뭔가 나왔다. 그러면 예. 이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그널이면 분명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사실 검진을 해서 만약에 단백뇨가 나왔다라는 소견을 받으면 일단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예. 그 전에 만약에 뭔가 소변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예. 뭔가 좀 병원에 가야 한다. 소변만으로 알 수 있는 시그널도 혹시 있나요, 교수님?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저도 그 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이제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변이 평소보다 거품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많아지는 것 같다. 예.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좀 계속된다. 네. 또는 거품이 우리 화장실 물을 한번 내렸는데도 계속 거품이 좀 남아 있다.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품이 좀 많아지면서 몸이 좀 붓고 체중이 좀 갑자기 는다. 부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부종도 있고 또 피곤감이 또 있다. 그러면 당장 만약에 그 가까운 우리 의원에서 진료를 못 받으실 것 같으면 네네네. 그러면 우리 요즘에 약국에서 많이 또 구입도 할 수 있고 네네. 이게 그 쇼핑몰에서도 많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요스틱 키트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이제 그 100개들이 한 통을 사야 됐었는데 네. 요즘은 한 10개들이로 해서 한 통씩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구매하셔서 이렇게 소변을 아침에 소변을 이렇게 묻혀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것도 이제 이게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또 집에서도 먼저 이제 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거품료가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거품료는 열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 물리적으로 소변을 세게 본다든지 아니면 또 운동을 한 다음에 단백뇨가 네. 일시적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구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네. 이게 단백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구체는 그런 경우죠. 사구체는 우리가 네, 원장님 예, 말씀 예. 중에 죄송하지만 예. 전화 상담을 주신 분이 저 처음 계셔서 그러세요? 한번 너무 예. 죄송하지만 예, 한번 예, 먼저 대기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예. 받아보고 내용 이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저희는 준비됐으니까 전화 연결해 주시면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지금 연결 중에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채팅으로도 질문 주실 수 있지만 전화로도 상담 주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는요, 1551-7588번인데 지금 연결해서 대기 중인 분이 계셔서 저희가 연결을 위해서 잠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채팅으로도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네, 오늘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그럼 준비가 되면 바로 연결해 주시면 원장님의 답변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되는 동안 그러면 좀 내용을 예, 네, 예. 이어가 보도록 예. 할까요? 네. 우리 콩팥이 사구체라는 장기는 그러니까 우리 삼중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정수기 막 광고할 때 삼중 필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중 필터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전하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전기 자극에 의해서도 좀 걸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또 걸러지기도 하는데 그 틈이 전기 쪽에도 문제가 되고 또는 그 틈이 조금 벌어지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좀 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단백질이 새면서 예. 혹시 심장 심장 관련 증상인데 한번 어떤 증상인지 한번 그러면 혹시 뭐 여쭤보면,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연결을 네. 해주시면은 네, 가능하신 선에서 한번 예, 답변을 예. 해주시면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선에서만 아이고, 답변. 예. 제가 심장은 잘 몰라서. 예. 네, 한번 준비되는 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질문 주신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심장 관련해서. 그죠. 네, 지금 전화가 온 것 예, 같습니다. 예. 한번 바로 안녕하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거, 고민 있으신 거 다 말씀 주시면은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호흡곤란이 좀 와가지고 몇 초간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약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기절을 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을 너무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쓰고 너무 이제 제가 예민해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왼쪽 가슴 그러니까 젖꼭지 뒤에 부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부르르 진동이 오는 부르르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과에서 24시간 신장 훑어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정맥 그런 게 이제 안 나왔다리고, 이제, 그 대신 뭐, 쿵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그런 건 원래 제가 부정맥이 좀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한번 건너뛰는 것처럼 울컥하는 거는 있었는데, 이 부르르 이 느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진동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심장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내과 선생님 말씀하시고 검사를 이제 심장 초음파랑 24시간 심장 홀터 이제 검사를 해서 부정맥이 안 나왔는데, 공황장애 약을 먹어보고 근육이완제 약을 먹어봤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지금 거의 됐거든요. 이게 심장 문제인지 뭐 근육의 문제인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는 이제 59세입니다. 예, 아마 앞선 방송을 보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일단은 조금 좋은 결과라서 다행이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심장 선생님이 홀터를 했고 심장 초음파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가슴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니까 거기가 괜찮았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안 들려서요. 예. 교수님. 예. 심장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그 24시간 우리 홀터 검사를 했을 때, 네네네. 그 부르르 떨리는 증상이 있을 때 검사가 네, 없었대요, 됐다면, 그런 게. 예, 그러면 심장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제가 감히 이게 심장내과 선생님 영역이라서 아마 여기 스페셜리스트의 다음에 혹시 심장 선생님 나오시면 한 번 더 여쭤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그럼 무슨 전공을? 저는 이게 심장하고 신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콩팥입니다. 똑같이요? 예. 그러면 뭐 일단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네, 다른 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밤에 이제 수면 중에 예, 네, 낮에는 이제 항상 이제 맥박수도 정상이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는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요새 이제 한 달 정도 이상하게 밤에 잘 때 맥박이 좀 이렇게 빨리 뛰더라고요. 맥박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 30초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 보면 한 95개까지 이렇게 그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맥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뭐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심계항진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입니다. 네네. 저희가 우리 사람이 평소에는 심장 뛰는 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홀터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뭐 그 전에 예. 말씀드린 그 부르르 하는 그 진동 증상 같은 거를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약 같은 거를 뭐 복용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은 없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 직접 보신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네. 되게 그 심전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네. 되게 약을 쓰지 않고 좀 경과를 봅니다. 하루 종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뭐 예. 아무튼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뭐 제가 뭐 더 뭐라고 말씀을 예. 드려봤자 또 그래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유,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도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100세까지 파이팅입니다. 예. 네. 건강하게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서 신장내과를 전공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가능하신 선에서 예. 답변을 주신 점 아유, 양해해 주시면. 사실 제가 그 네이버에서도 그 네. 지식인 질문을 한 번씩 봤는데요. 네. 우리 그 중학생 분들이 한 번씩 그 신장이 어떻게 하면 크냐고 저한테 한 번씩 질문이 옵니다. 네. 그래서 키 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네. 저도 이해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근데 거품료 관련해서 질문을 예. 또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는 한번 바로 연결해서 원장님의 답변 예. 괜찮을까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되는데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기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호석 원장님과 함께 네, 전화가 바로 왔네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전화가 잘 들리실까요? 예, 살짝 들려요. 네.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그 성별은 남자이고요. 예. 나이는 한 47. 네. 그리고 한 달 전, 2달 전 이렇게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도 없고 크레아틴 수치나 EGFR 그 수치는 다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소변을 볼 때마다 계속 거품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역시 답변 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희가 만약에 사구체 요하율이 괜찮은 경우라 그러면 그리고 소변 검사가 괜찮았다 그러면 네. 뭐 괜찮겠지만 소변 검사의 경우에 조금 우리가 의원마다 조금 차이 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품료가 있고 소변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단백뇨의 종류 따라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품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우리 의원에 가셔가지고 단백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검사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 검사에서 우리가 일반 소변 검사는 사구체 쪽만 보는 검사가 대부분인데 사구체 외에 또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아, 오늘 또 실시간 라이브로 전화를 또 두 분이나 주셔서 예, 원장님 아주 그럼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채팅으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어진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이제 뭐 벌써 끝났어요, 선생님. 딱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요 질문 한번 볼게요. 구인수의 경록업님께서 최근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늘렸더니 소변에 거품이 심하고 냄새도 독해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신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네. 그 우리 단백질 파우더 이제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섭취를 하시게 되면 우리 콩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를 하셨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탄수화물을 그죠? 섭취를 좀 줄이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좀 더 늘렸다고 치면 아마 요소질소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왔을 거고 그게 콩팥으로 빠져나가면서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이어트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이어트는 건강 체중에 맞게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하루 섭취량 이상 많이 넘어가지는 않게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게 실제로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그 분들 저기 우리 PT도 하시고 열심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수영복이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근육도 많이 늘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횡문근융해증이라고 이제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그 근육의 파편들이 콩팥에 빠져나가면서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까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냥 울고 있는 콩팥에 뺨을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리가 가는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사실 이야기를 다 못 나눴는데 시간이 예.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죠? 오늘 그러네요. 질문도 너무 예. 많이 해주셔서 예. 오늘 선생님과 함께 뭐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검진에서 어떤 지표들을 체크하면 되는지 그리고 거품료, 단백뇨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아쉽게도 원장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시면서 질문도 주시고 또 전화 상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